중국어로 신자포공화국, 말레이어로는 레푸블릭 싱가포르, 영어로는 Republic of Singapore.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말레이 지역에서 강력한 도시 국가였던 스리위자야 제국의 우타마 왕자가 사냥 도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동물을 발견하고 이를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 이 자리에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푸라라는 도시를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전이 매우 더디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싱가포르에 1819년 영국의 래플즈라는 사람이 상륙하였고, 그는 싱가포르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빠르게 알아차려 영국 국가 차원의 엄청난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를 동남아 무역의 중심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싱가포르인들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이 시기를 부를 때 영국의 래플즈의 이름을 따 래플즈 효과라 부르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싱가포르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일본이 싱가포르를 침략했고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싱가포르를 지키던 영국 군대가 역사상 가장 큰 참패를 바로 이 싱가포르에서 기록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연합군이 일본군에 항복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죠. 그런데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비상시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비윤리적인 막말을 쏟아낸 후부터 최근까지 싱가포르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비안 발라 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라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을 축소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고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도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국제전략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일본이 과거를 인정해야 하고 일본 여론과 우익 정치인들에게도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솔직해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 국가 사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독점해왔죠. 일본 1위 건설사인 시미즈 건설과 오바야시 건설이 특히나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8천억 원 규모의 미래형 최첨단 병원을 짓겠다 발표하였고, 일본이 역시나 예상한 대로 가장 싼 공사비를 싱가포르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제시하였고 공사비 제한에서는 2위도 아니고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만 무사고 6,500만 인시, 즉 6,500명의 노동자가 쌍용건설 싱가포르에서 1만 시간의 일을 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여 안정성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무엇보다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이 직접 나서서 I'm the commander 라며 공사 중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자신이 최종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자 훨씬 낮은 공사비를 제출한 일본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따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신문 더 스트레이트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이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6조 4천억 원을 14개의 공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11개의 공사는 계획이 완료되었고 최근 마지막 3개의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사를 선정하였는데 3,100억 원짜리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과 싱가포르 건설사 컨소시엄이 가져갔고 5천억 원이 넘는 4.5km 길이의 초대형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따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주롱 도시공사와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의 기술 연구도 함께 하기로 하였고 투아스핑거 3를 비롯해서 총 5개의 매립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사 면적이 무려 싱가포르 전체 국토의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최근 싱가포르가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만 믿고 낮은 공사비를 써낸 일본 기업들과는 달리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한국 기업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와 스마트시티 협력, 양국 간 직항 노선 자유화, 핀테크 협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까지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앞마당과도 같았던 동남아시아, 이제는 한국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이 세계 각국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화웨이도 폴더블 신제품을 출시하며 맞대결을 외친 것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XS는 지난해 출시한 메이트 X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아웃폴딩은 갤럭시 폴드의 인폴딩보다 뒤처진 기술로 화웨이는 이번에도 이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차드 위 화웨이 CEO는 메이트 XS가 갤럭시 폴드보다 대단하다고 자랑했습니다. 메이트 XS는 마치 예술작품 같은 디자인으로 힌지 부분이 더 강력해 내구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CEO는 메이트 XS를 삼성전자 폴더폰 갤럭시 폴드 5G와 직접 비교했습니다. 메이트 XS가 5G 속도 면에서 갤럭시 폴드 5G보다 빠르고 배터리 수명도 길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블 레이어 옵티컬 폴리 이미지를 적용해 싱글 레이어와 대비해 내구성이 80% 향상됐고 제조 단가가 금보다 3배 더 비싼 고급 소재라고 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의 갤럭시 폴드보다 메이트 XS가 뛰어나다고 자랑했지만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메이트 XS의 가격은 2,499유로, 하나로 약 330만원으로 비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165만원의 갤럭시 Z 플립보다 2배 비쌀 뿐만 아니라 240만원의 갤럭시 폴드보다도 90만원이나 비쌌습니다. 또한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전 메이트 X는 중국 내에서만 판매됐지만 메이트 XS는 전 세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메이트 XS는 정식 버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화웨이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앱 등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메이트 XS는 오픈소스 버전의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화웨이 자체의 OS인 EMUI 10으로 구동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화웨이 자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했지만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지메일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OS와 앱스토어 문제 외에도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BBC 클릭의 크리스 폭스에 따르면 한 유닛의 디스플레이는 이미 심하게 긁혔다고 했습니다. 폭스는 화웨이가 사고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알려주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경험으로 메이트 XS의 광학 폴리 이미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치를 펼치고 접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C넷의 내구성 테스트에서 갤럭시 폴드가 12만 번을 견뎌낸 적이 있었는데 모토로라 레이저는 27,000여 번에서 힌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에는 초방막 유리를 적용해 20만 번을 접었다 펴도 끄떡없는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갤럭시 Z 플립과 모토로라 레이저를 직접 비교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레이저는 화면을 열 때 힌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자세히 보면 화면이 위로 들려지며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녹슨문을 열 때 소리처럼 들린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삼성 Z 플립의 힌지는 훨씬 더 견고하며 화면도 위로 들리지 않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 경쟁에서 중국의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폴더블 폰은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화웨이의 메이트 XS, 중국 레노버 자회사 모토로라의 레이저로 3개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은 단연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이 해외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시 첫날인 지난 14일 미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에서 하루 만에 제품이 품절됐고 국내에서도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가 297만원인 갤럭시 폴드 톰 브라운 에디션이 무려 800에서 900만원에 다시 팔리기도 했습니다. 화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폴더블 폰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삼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로 폴더블 폰 시장의 문을 열더니 이제는 갤럭시 Z 플립으로 폴더블 폰의 대중화, 패션화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5일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 속도, 최대 용량을 구현한 16GB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6GB D램은 전문가용 노트북 및 게이밍 PC에 주로 탑재되는 8GB D램보다 용량이 2배 높고 성능은 30% 개선된 것으로 1초에 초고화질 영화 9편을 전송하며 스마트폰 게임에도 최적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고 해상도의 미러링 VR 게임을 할 때도 선명한 화질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이것을 갤럭시 S20 울트라에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놀라움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이에는 메이트 XS로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출시 이후에 비교되는 압도적인 기술 차이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